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TV입니다. 참 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급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말이죠, 네 번째 피해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소식을 본격적으로 전해드리기 앞서서 아직 강신업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꼭 누른다. 꾹 누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독자가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저희 방송이 더 힘을 내서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인데요, 네 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말이죠, 인천에서도 그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던 그 피해자들이 또 목숨을 끊는 등 올해 3명의, 그것도 젊은 사람들입니다. 20대 30대 피해자들이 그야말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서울 양천구 한 빌라에서 말이죠, 네 번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0대 여성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참, 서울 양천경찰서가 11일 오늘 밝힌 것인데요, 서울 강서구 일대의 주택을 천여 채를 소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40대 이 김모 씨와 전세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망한 분은 인천 미추홀구 그 빌라왕 그 사기꾼 말고 이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또 사기를 쳤던, 그리고 사실 이 사기친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결국 또 피해자가 약 1000여 명이 발생을 했는데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오늘 목숨을 끊은 겁니다. 전세금이 약 3억 원 정도 된답니다. 맞네요. 전세금이 3억 원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 중에 2억 4천만 원이 대출금이었다는 겁니다. 이 양천 빌라왕이라는 사람은 지난해 10월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양천 빌라왕,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사기를 쳤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내박쳐뒀으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물론 정부 당국에서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는 사이에 얼마나 고통받다가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이 30대 여성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곳에 다 돈을 대신 갚아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목숨을 끊는 것만은 어떻게든지 막았어야 되는데요. 다시 말해 이 피해자들의 어떤 피해자 그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내지는 이 피해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정신과 어떤 상담이라든가, 내지는 피해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 사후적인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맞춤형 이런 어떤 케어를 했더라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정치를 한다면 바로 이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3억 원을 국가에서 다 금방 다 갚아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으면 일부를 국가에서 보증을 서준다든지, 내지는 이 변제 기간을 유예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세금 감면이라든가, 내지는 정신 상담이라든가, 내지는 세제 상담이라든가, 하여튼 방법을 같이 찾아보는 이런 노력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말이죠, 거기에서 그야말로 아주 사악한, 여기는 송영길하고도 연관이 있고 최문순하고도 연관이 있던 일종의 사기꾼이죠.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았고, 그들 중에 많은 수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강서 지역에 있었던 이 천여 채의 빌라 사기, 또 이 가해자가 사망을 한 이후에 다시 오늘 이런 또 극단적인 선택이 벌어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집값지고 장난치고 그야말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것도 참 어이없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라임 사태를 아시죠? 라임 김봉현이라고 하는 자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자가 말이죠. 법원에서 되지도 않는 보석을 해줘가지고 도망을 갔다가 그야말로 48일 만에 잡혔지요. 라임 사태라고 하는 것이 1조 6천억 7천억 정도의 피해액이 탄생했고 그야말로 이 김봉현이 먹은 돈만 해도 1,000억이 넘는다. 그리고 돈가방 큰 이 가방에다가 돈을 60억 원을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녔다. 이런 또 아주 보기 드문 사기꾼입니다. 근데 이 라임 사태에 정관계 인사들이 많이 연루되어 있다라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아직도 이게 수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김봉현, 이렇게 김봉현을 보석을 해주고 또 김봉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치면 그걸 갖다가 기각해버리고 그랬던 판사가 있습니다. 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모 판사인데요. 이름도 사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인터넷 같은 데는 말이죠. 그런데 이 판사가 알고 보니까 라임 김봉현만 봐준 게 아니라 김남국이도 봐줬더라 라고 하는 것이 또 드러난 겁니다. 사실은 검찰에서 말이죠. 김남국에 대해서 영장을 2번이나 쳤다는 겁니다. 김남국을 구속하겠다, 체포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김남국의 계좌를 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해줬다는 겁니다. 원래가 계좌 추적 영장은 90% 이상이 영장이 발부됩니다. 근데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영장을 기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2021년 전후에 이 코인 거래소에서 조 단위의 거래가 이루어졌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거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김남국 거래가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조 단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하루에 웬만하면 눈에 안 띕니다. 그런데 김남국 거래가 눈에 띄었다는 거죠. 그래서 FIU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거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수사 자료를 넘긴 겁니다. 검찰에 말이죠. 이 정도 된다면 적어도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뭐 대량 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을 뭐 내줄 수 없다. 그런 핑계를 대면서 결국 영장을 2번이나 기각을 했다는 것인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계좌 영장은 말이죠. 영장 대상을 즉 김남국을 입건하지 않아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아도 내줄 수 있는 겁니다. 즉 조금만 의심이 있으면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하는 거건 다르잖아요. 계좌 좀 들여다본다 해가지고서 뭐 김남국이 크게 엄청나게 피해볼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내줬다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판사가 바로 이 김봉현이를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자더라 이 말이죠. 더군다나 이 자가 보석 상태에서 도피하려고 잠적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보석을 해줬는데 그 보석 상태에서 도망가려고 하고 있을 때 검찰이 도망가려고 한다는 증거를 잡았어요. 즉 보석으로 나와 있는 김봉현이가 도망가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검찰이 알아냈어요. 그래서 얘 도망가려고 합니다. 빨리 다시 구속해 주십시오. 즉 보석을 취소해 주십시오. 이건 거의 100% 해줍니다. 지금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그럼 재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이 판사가 지금 뭔가 이게 라임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냐. 김봉현을 대놓고 봐준 게 아니냐.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그 전에 방송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판사가 그 판사더라. 김봉현이 봐준 판사가 바로 김남국이 봐준 그 판사다. 그렇다면 이 서울 남부지방법이 그러지 않아도 여기가 조금 이 좌파 판사들이 많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데 다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냐.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 정도 되면 지금 대법원에 그러지 않아도 김명수 대법원이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있고 심지어 권순이라고 하는 자는 대놓고 50억 받기로 하고 이재명이를 봐줬다는 건데 이게 권순일 뿐이냐. 대법원만 이러는 거냐. 지금 각급 법원에 특히 서울 남부지방법원이라든지 많은 법원에서 이런 어떤 엉터리 판결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럴 바에는 빨리 AI 판사를 도입해야 된다. 챗GPT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발달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도 챗GPT와 함께 김성진과 함께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거부해야 할 미래.
지금 이제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차라리 AI 판사가 낫겠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하나는 말이죠. 이 빌라왕들의 이 사기로 인해서 다시 또 3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이거. 근데 어쨌든 이걸 갖다가 정부가 다 막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다 사후적인 어떤 처리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비극적인 선택만은 막을 수 있도록 좀 이 피해자를 좀 관리하고 케어하자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법부 난리 났다. 제가 원래 사법부 정말 개혁하겠다고, 제가 당대표가 되겠다는 것도 사법부를 개혁해야 된다는 것을 제1 모토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판사들을 또 믿을 수 없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그래서 라임을 봐줬던, 김봉현을 봐줬던 그 판사가 이번에도 김남국을 기각했는데 이거 석연치 않다. 그래서 빨리 사법을 개혁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 방송이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말이죠. 강신업 방송을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나가시기 전에 꼭 아직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직 혹시라도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시다면 저 강신업 TV를 구독해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